문동주가 나가서 한번 긁어야 돼. 대만을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대만한테 지면은 탈락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죠. 아마 삼성 1패가 되지 않을까. 우승까지는 쉽진 않고. 네, 안녕하세요. 킹카입니다. 오늘은 2026년 WBC 한국 대표팀 이 라인업을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짜보려고 하는데, 유지영 감독님이 이끄는 이제 대표팀인데, 이 8강을 가려면 라인업을 좀 어떻게 짜야 될까. WBC가 3월 5일날 시작을 하는데 3월 1일, 3월 2일 평가전이 있습니다. 한신 타이거즈와 오리스 버팔로스 이 평가전이 있는데, 이 평가전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본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평가전을 보면 우리가 일본전에 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WBC 첫 게임이 한국이랑 체코랑 먼저 첫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 7일날 이제 일본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8일날 일요일날 오후 12시에 한국이랑 대만이랑 바로 다음날 경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바로 3월 9일날 오후 7시에 한국이랑 호주랑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 대질에서 봤을 때 조금 불리한 거는 7, 8, 9에 바로 일본, 대만, 호주가 있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전에 총력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만을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대만전에 진다라고 했을 때는 호주전에는 또 총력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선수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지금 김하성이 부상으로 대표팀에 못 들어가게 됐고, 송성문도 부상으로 아마 대표팀에 합류를 못할 것 같아요. 3루에 송성문 들어가고, 유격수에 김하성 들어가고, 2루에 김혜성이 들어가면 내야 라인업들이 메이저 선수들로 좀 구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C조에 속해 있는데 일본, 대만, 호주, 체코, 그리고 한국 조금 타이트해요. 여기서 이제 두 팀만 올라가게 되는데, 일본도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대만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만이 요즘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만전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좀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WBC에는 투구수 제한이 있어요. 65구 투구수가 제한이 있어요. 선발 투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투수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65구로 따진다면은 길면은 한 5이닝, 6이닝까지 갈 것 같고, 짧으면 4이닝, 5이닝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투수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두 번째 투수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어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일본 투수진을 좀 인정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펜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선발 투수가 이제 두 번째 투수로 나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체코는 조금 쉽게 이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C조에서 일본, 대만, 호주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투수 볼넷 안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루, 그 다음에 주루, 수비, 이 1점을 맞고 우리가 1점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좀 승패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 타순 라인업을 한번 정해봤어요. 1번 타자에 홍창기를 넣습니다. 라이트 필드 홍창기를 넣었는데, 일단 컨택이 좋고 출루율이 되게 높아요. 어쨌든 우리가 출루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에 홍창기를 넣고, 2번 타자에는 2루수 김혜성을 넣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메이저 경력이 있고, 또 빠른 볼도 많이 적응을 해봤고, 수비도 탄탄하고, 그리고 컨택 능력도 있고, 도루도 할 수 있는 주루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김혜성이 적합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번에는 이정우를 넣었습니다. 이제 이정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컨택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갭으로 좀 많이 치는 타자잖아요. 좌중간, 우중간, 뭐 선상 갭으로 좀 많이 치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큰 경기에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정우를 좀 3번 센터로 넣고, 4번 타자에는 지명타자 안현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안현민이 저번 일본전에도 홈런을 쳤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이 수수들이 나름 좀 경계를 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 파워가 있는 타자다 보니까. 그래서 4번 타자에 좀 한방이 있는 안현민을 넣습니다. 그리고 5번에 3루수 김도영을 넣습니다. 김도영 또한 이 툴이 너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방을 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도루할 수 있고, 5번 타자에 김도영을 넣고, 6번 타자에 구자욱을 넣었어요. 컨택, 뭐 장타, 출루, 그리고 삼진을 좀 잘 안 먹는 타자 중에 또 한 명이기 때문에 6번에 좀 구자욱을 넣었고, 7번 타자에 문보경을 일단 해놨는데, 이거는 왼손 투수냐 오른손 투수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것 같은데, 문보경 아니면 노시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투수면은 문보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좌투수면은 노시안이 1루수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두 선수들이 워낙
찬스에 강하고 파워 툴이 좋은 선수라 7번에 이 선수를 넣고 8번에 이제 박동원 포수를 넣었어요. 이 박동원 선수가 언제든지 또 한 방을 칠 수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경기에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또 2번이나 했기 때문에 8번에 박동원을 넣었고, 이제 9번에 유격수에 김주원 선수를 넣었어요. 그 저번 이 대표팀에서 김주원이 동점 홈런을 쳐서 지지 않고 동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비도 요즘 되게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땐 차세대 유격수가 좀 김주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발도 빠르고 수비도 좋고, 그리고 또 한 방이 또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9번에 또 김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좀 출루를 많이 해주고, 4번부터 6번까지는 조금 이 출루를 해결할 수 있는 타자를 조금 넣었고, 그다음 7, 8, 9에서는 또 언제든지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타자를 넣었습니다. 일본전이나 대만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선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 투수력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일본전 같은 경우에는. 일본전 같은 경우는 투구수가 65구가 제한이 돼 있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불펜 워낙 투수들이 좋은 나라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과 두 번째 투수가 얼마만큼 잘 해줄 수 있느냐. 불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석도 합류했고, 이제 이 선발과 두 번째 투수 이 볼넷을 줄이고, 또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일본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컨택 능력이 좋기 때문에 삼진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공 하나하나 되게 섬세한 이 컨트롤이 이 승패를 좀 좌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대별 국가 이 키워드를 좀 본다면, 우리가 일본전을 할 때는 볼넷을 최대한 줄이는 거, 그리고 수비 안전,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동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동원을 해서 대만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면은 후반에 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득점을 내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 득점을 내면 조금 우리가 좀 더 유리하게, 그리고 선수들이 좀 이 타이트한 긴장감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체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수를 좀 최소화하는 것, 안정된 승리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C조가 약간 지옥조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수비, 출루, 투수 이 운영,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65구 제한 때문에 이 두 번째 투수가 조금 굉장히 이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목표는 1위죠. 일본이 너무 너무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1위죠. 만약에 안 된다면 2위로라도 올라가야지. 이번엔 8강에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최근 이 한국 야구가 좀 많이 인기가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인기가 오른 만큼 또 한국 이 야구 대표팀이 잘 해주면 더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4승 0패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도 3승 1패가 되지 않을까. 좀 일본한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투타 조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일본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수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번트 같은 이런 플레이들, 이 PFP, 투수들의 PFP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일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타자들의 이 컨택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번에 또 오타니랑 야마모토도 합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선수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또 일본 이 국내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본을 좀 더 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선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점수는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한국 대표팀 타자들도. 근데 문제는 이제 투수 이 제구력. 난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공 하나로 끝나거든, 사실. 그 위기에서 실투 하나로 사실 끝나는 경기가 많아요. 점수 차가 타이트한 경기에서 우리가 계속 가면 괜찮은데, 이 점수 차가 2점, 3점이 벌어져 버리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투수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두 번째 투수를 누구가 올라오느냐, 이게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가 4이닝, 길면 5이닝까지 막아주고, 한 2이닝 정도, 2이닝, 3이닝 정도를 누가 막아줄 수 있느냐, 여기에 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대만한테 지면 탈락할 수도 있다.
대만한테 지면은 탈락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죠. 왜냐면 대만이 호주한테 지면 모를까. 호주까지 잡는다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 대만한테 지고 일본을 이길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제. 소수. 지금 많은 이 선발 투수가 있지만 우리가 경기를 잡으려면 저는 문동주가 나가서 한번 긁어야 돼. 완전 미친 듯이 그냥 잡아야 돼. 이제 문동 선수가 약간의 기복이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타자들이 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동주가 이 WBC 경기로 인해서 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본전에는 문동주가 저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만전에는 원태인, 삼성의 에이스로서 원태인이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체코전에는 류현진, 워낙 경력이 많다 보니까 또 현진이가 체코전에 잘 막아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전에는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곽빈이랑 고영표가 이 두 이닝을 좀 잘 막아주면 좋지 않을까, 이 6회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 쪽에 고우석이 나가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에 WBC 연습하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컨디션을 좀 일찍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좀 메저한테 좀 어필도 할 수 있고, 고우석이 정말 이번에 좀 철치부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선수는 안현민이랑 김도영, 이 두 선수한테 굉장히 조금 그래도 나름 기대가 많이 돼요. 4번 타자, 5번 타자인데 이 찬스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조금 기대가 되긴 해요. 한국이 우승까지는 쉽진 않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WBC 대표팀 라인업을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WBC 대표팀 라인업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얘기 나누시고, 또 저희가 WBC가 다가오는 만큼 이 WBC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킹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